포스코 ICT 솔루션 마케팅 그룹 정병용 부장입니다. 그럼 먼저 에이웍스 또는 워라봇으로 불리는 금융 RPA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RPA 시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RPA 단독으로는 약 17% 정도까지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AI가 결합되면 평균적으로 약 25%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22년도에는 사람과 RPA의 업무 분할이 약 7대3 수준까지 달할 것이라고 리포팅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RPA 시장도 2022년도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약 5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RPA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되어서 현재는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와 RPA를 연결하여서 살펴보면 18년도에 주 52시간 정책과 함께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RPA가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올해 초 시작된 코비드-19 팬데믹과 함께 등장한 언택트 아젠다가 RPA를 모든 기업들의 관심의 중심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여전히 국내 RPA 솔루션 시장은 외산 솔루션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 포스코 ICT 등의 국산 솔루션의 경쟁력이 국산 RPA 시장의 마켓 셰어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이 RPA를 처음 도입을 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PA에 대한 인식은 양극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대표적인 내용을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가 않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한 비용보다 효과가 낮다. 즉 ROI가 낮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이 힘들다. 운영 중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싸다. 라이선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RPA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금융산업에서의 RPA는 어떨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RPA는 금융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국내외적으로 RPA는 금융시장의 최대 시장이면서 최적의 대상입니다. 역시 국내도 금융권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서 국내 5대 은행은 이미 RPA 확산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금융그룹의 RPA 도입 과정 분석을 통해서 특징적으로 바라본 점은 초기에 도입한 솔루션을 전환을 했거나 또는 추가로 신규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RPA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SMBC는 1인 1봇을 목표로 이미 수천 대의 로봇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즈호은행이 있는데요. 미즈호은행은 특징적으로 일본 국내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거기에는 소프트뱅크, NTT 등 6개 업체가 협력하여서 솔루션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은 매우 특이하게 우리나라와 달리 국산 RPA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 시장의 약 50% 가까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참고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의 내용은 해외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RPA 업무 영역으로 역시 우리나라의 사례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PA 시장 관점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글로벌 RPA 솔루션 벤더들의 동향과 그 다음에 국내 고객들의 요구사항 변화를 한번 살펴본 후에 앞으로 RPA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 포스코 ICT의 관점에서 전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PA 시장이 IT 시장의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벤더 중에 UiPath는 A Robot for Every Person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에 맞춰 제품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유력 벤더인 Automation Anywhere는 클라우드 버전의 제품을 출시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특이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RPA 벤더인 소프트모티브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낀 요구사항의 변화도 참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RPA 도입 초기에는 백오피스 중심의 업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프론트 오피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RPA, 오로지 RPA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OCR이나 AI, 챗봇 등과 결합하여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자동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이렇게 저희 포스코 ICT는 RPA 시장의 넥스트 라운드를 다음에 세 가지 키워드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RPA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변화, 즉 RPA가 중심이 돼서 AI와 같은 기술이 결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인 1봇,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클라우드 RPA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RPA 넥스트 라운드에 대비하여 RPA 솔루션 그 자체도 이에 발맞춰 발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RPA 솔루션이 퍼스트 라운드였다고 하면 RPA 시장의 넥스트 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RPA 솔루션은 세컨드 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세컨드 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대량 보세 운영 및 관리, 그 다음에 프론트 오피스 업무, 마지막으로 RPA 플러스 알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저희 금융 RPA 솔루션이 바로 이 세컨드 라운드 RP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19년 10월 상용 출시 이후 약 1년 만에 지난 9월 AWORKS 워라봇 2.0을 출시하였습니다. 버전 2.0 때는 자동화 핵심 기능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이번 2.0 버전은 앞서 설명드린 앞으로의 RPA 변화 방향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금융업에서의 고난이도 업무 지원 기능을 포함하여 진정한 금융 RPA 솔루션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량 보세 개발 생산성 확보, 1인 1봇을 위한 디지털 트윈 on my desk, 멀티봇 협업 기반 백오피스 업무 자동화 기능, 그 다음에 Run Concurrent License 정책, 그 다음에 액티브 방식의 고가용 아키텍처 기반 디지털 레이버 운영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하나금융TI와 함께 금융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솔루션에 지속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WORKS 워라봇 2.0에는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TR이라 불리는 의신거래 계좌 조회 업무가 대표적인데요. 본 업무의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도 기능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 가지 업무를 위해서 수십 대의 봇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망간 이동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수행해야 될 업무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관련된 RPA 기능으로는 데이터 큐, 데이터 암호화 복호화, 대량 봇의 그룹 관리 등과 같은 고난이도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RPA 솔루션이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에이웍스, 저희 워라봇이 금융 RPA 솔루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인 1봇을 위한 A봇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어텐디드 형태의 봇을 A봇, 즉 어시스턴트 봇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A봇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UI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스케줄링 기능이 있어 일반 현업 사용자가 업무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A봇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전망했듯이 1인 1봇 시대를 앞당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